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주말이 기다리고 있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지금 자산 시장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관적이니까 각자 이제 다양한 이제 전망들이 있으실 텐데 그냥 한번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들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미국의 나스닥이 연일 하락하고 있고 국내 이제 반도체나 AI 관련주들도 이제 많이 올랐던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4,200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이제 3,800까지도 떨어지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락장을 해석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AI 버블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은 이제 AI에 뭔가 회계상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월가에서도 AI에 대한 버블론이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뭔가 명분인 것 같고 진짜 문제는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지급준비금이 항상 그전에는 3조 달러 이상에서 머무르던 게 이제 2조 9천억 달러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 SVB 은행이 파산되던 시점에 지준금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의미이고 간단히 지급준비금에 대한 설명을 부족하지만 해보자면 지급준비금이란 미국 은행들이 페드 계좌에 보유를 한 자금을 말하는데 은행 간 결제 대출 유동성을 제공하고 채권을 매수하는 등 금융 시스템의 동작을 지탱하는 최종 결제 수단입니다. 즉 은행 시스템 내부에서 즉시 사용한 현금인데 과거 지준금이 낮을 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뱅크런 사태가 난 걸 보면 그때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갑자기 막 달려오는 이제 돈을 빼려고 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BTFP 같은 이제 연준에서의 그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다시 올라갔었던 그런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 지준금이 많으면 은행들은 대출 여력이 커지게 되고 금융시장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고 반대로 지준금이 감소하면 은행 레버리지가 경직되고 지금 시장이 긴장하면서 금융자산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지급준비금 감소가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2020년도와 2021년에 유동성이 넘쳐났던 시대여서 아무리 연준이 그때 QT로 한 돈을 월에 거의 한 500억 달러를 없앴는데 그럼에도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주가가 빠지지 않았었죠. 물론 뒤에는 재무부 옐런은 돈을 풀기도 했었지만 어쨌거나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 베센트나 트럼프가 파월을 압박하는 이유도 사실 유동성 부분에서는 좀 완화적으로 나와달라는 것이고 이번에 파월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매파적인 것과 물론 QT는 종료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확실히 수치로 유동성이 줄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게 20년, 21년 금리가 역사적 저점이었고 정부는 팬데믹 충격을 또 막기 위해서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을 풀었다는 것과 사람들은 이제 너도 나도 주식과 부동산과 암호화폐에 돈을 쏟아붓고 개인 리테일 개미들뿐만 아니라 헤지펀드들도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이제 미국의 초단기 국채를 또 담보로 레버리지를 돌리는데 그렇게 돈은 세상에 넘쳤고 시장은 뜨거워졌고 투자자들은 자신이 천재가 된 경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요. 당연히 갈 곳 없는 돈들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NFT 시장이나 알트코인까지도 들어가는 걸 보면 그만큼 돈이 엄청 넘쳐났다는 것이죠. 일단은 그 이후 금리는 급격하게 상승했고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깊어졌고 유동성이 빠르게 말라가고 있는 걸 보면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감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이제 바로 지금부터가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또 시장에서 퇴출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이제 AI 버블이라고 떠들면서 주가가 하락하지만 사실 AI는 명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개미들은 주가가 오르면 경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뭔가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을 좌우하는 것이 경제가 아니라 유동성, 즉 리퀴디티이고 유동성이 이제 경제의 혈액이고 시장이 숨쉬게 해주는 산소라면 이것이 많을 때는 모든 자산이 오르고 사람들이 위험을 쉽게 감수하고 새로운 기술이 명분이 또 됩니다. 또 이제 유동성이 적을 때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자산
기업이라도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명확한 신호가 이겁니다. 중앙은행은 여전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덩달아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돈을 오히려 이제 빌리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와 시중에서 돈을 두 곳에서 이제 두 주체에서 계속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돈이 돌지 않는 자금 경색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코인 시장의 대규모 청산과 금 선물에서 폭락 상황은 확실히 돈이 시중에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지속적인 코인 하락장은 당연히 유동성의 수혜로 그동안 올라갔던 시장에서 너무나 이제 빠지는 게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항상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나마 지수 투자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버티면 레버리지를 쓰거나 비투를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투자에는 자산 배분으로 접근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자산 배분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손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은 주식에 몰빵한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밝은 면을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침체의 초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유동성 퇴각의 말기 단계에 가깝다고 하면 앞으로는 더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분명히 미국 정부와 연준은 그 위기의 양적 완화, 즉 QE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떠나지 말고 버티는 게 지금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리스크를 관리 안 한 투자자들이 왜 이제부터 퇴출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승장 때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아도 버틸 수는 있는데 과연 당연히 모든 자산이 오르는 구간에서 너무 다들 행복하고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상승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포모 현상이 오지만 그 시간은 결국 엄청난 하락장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상승장에 돈을 벌었던 그 돈을 하락장에 모두 반납하는 그 시기에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저렴해진 자산을 다시 매입하면 다음 상승장에는 나의 자산이 또 퀀텀 점프를 하면서 올라가게 될 수 있죠. 그렇게 횡보와 침체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생존 조건이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멘탈이 부서지지 않는 채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투자자들을 보면 빚을 많이 쓴 투자자들이 많은데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유동성이 마르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이제 포트폴리오가 한 곳에 집중된 투자자들이고 그분들을 보면 보통 한 종목의 섹터에 몰빵한 사람들인데 변동성이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죠. AI 테마에 과도하게 쏠린 사람은 특히 위험합니다. 투자를 뭔가 유행을 쫓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행은 가장 먼저 돈이 빠지는 자리라고 하면 명분이 사라지면 가격은 가장 빠르게 붕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중요한 것 같은데 투자 기간 개념이 없이 버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 버티면 오른다는 믿음은 유동성이 풍부할 때만 유효한 전략이고 항상 상관성이 낮은 자산들을 비율로 섞어서 유지해야 합니다. 또 시장은 단순히 돈의 싸움이 아니라 멘탈의 싸움이기도 한데 유동성이 마르면 심리도 무너지게 되면서 점점 이런 투자자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배제되고 퇴출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 하락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기도 하죠.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어제 노동지표가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4.4%로 연내 최고로 올랐고 비농업 고용은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왔으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개월 연속으로 청구한 수가 거의 200만 명까지 올라가고 아직은 30만을 넘지 않았지만 이제 주간 청구 건수는 24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었어요. 확실한 건 점점 미국의 노동시장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채권적으로 돈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 자산 배분 관점에서 안전자산인 국채를 편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하락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저렴해지는 주식을 높아진 채권 비중을 좀 낮추면서 리밸런싱을 하는 좋은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블은 언제나 꺼질 수밖에 없죠. 버블이 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AI가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주가가 문제인 거고 그런 면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함께 망하는 것은 아니라면 버블이 꺼질 때 리스크 관리를 해온 사람들은 자본을 지키는 거고 이후에 상승장에서 승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지금은 돈을 버는 시기보다는 돈을 지키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고 사실 돈을 버는 시기보다는 돈을 지키는 시기가 항상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승장에서는 적극적인 공격과 조정과 침체 그리고 유동성이 고갈되는 시기에는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필요한 전략은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위험 자산 비중을 조절하고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가장 시장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시장에서 살아남고 퇴출당하지 않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로 재편될 거고요. 투자자들의 실력과 심리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지금 시기에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성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